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제가 한 분의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YC 인증에 관해서 어떤 유튜버들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림 뿐입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너무한 게 아닐까요? 채굴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확장? 기다리겠음. 2년까지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저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드렸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만약 답답함이 좀 덜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파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더 강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인사이더 정보들을 더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무작정 기다림이 아닌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의 프로그레스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답답함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거짓 뉴스, 말이 안 되는 뉴스들에 우리가 쉽게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그 거짓 뉴스들을 믿었던, 희망사항을 돌렸던 파이오니어들은 그 뉴스가 틀렸음을 확인할 때마다 실망을 하고 또는 파이코어 팀의 무능력을 욕하지만 그런 불필요한 감정적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뉴스들만 보시고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미디어에 희망회로 돌리는 뉴스들이 마구 나왔을 때는 제가 제 소스를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제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뉴스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올해 9월에 파이코어 팀이 메인넷 로드맵이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10월에 그럼 오픈 메인넷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었죠. 또는 10월은 아니더라도 올해 12월 안으로는 무조건 오픈 메인넷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9월의 로드맵은 오픈 메인넷 일정을 담고 있을 것이다, 여러 루머가 계속 만들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10월 중순에 로드맵 버전 1이 나오고 연말에 버전 2가 나온다. 이거는 코어 팀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당연히 올해는 오픈 메인넷은 없을 것이다, 제가 못을 박아드렸고요. 더불어서 KYC 관련 자료도 함께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제 9월 8일 지난 영상으로 돌아가 보면 되겠습니다. KYC가 통과되고 있지 못한 경우 그 고착된 신청서의 66%는 이 미싱 필드라고 불리우는, 즉 기입이 되지 않는 공란이 존재한 채 제출이 된 신청서들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못했고, 일단 이 부분은 평판도 높은 인간 검증자들의 중복 검사를 통해서 이 고착된 신청서들을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자들의 높은 평판도 업데이트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판도 업데이트 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검증자들의 평판도 업데이트가 확장성 문제로 잠시 중단이 되었고, 코어팀에서 이 부분을 다시 개선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부분은 타임라인은 원래 12월 정도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검증자들의 평판도 업데이트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재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올해 안으로 12월에 평판도가 업데이트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높은 비율로 고착되었던 이 KYC 서류들이 재검증이 이루어져서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에 대량으로 통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신청을 해야 되는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일부 재신청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로는 제가 5일 전에 파이코어 팀의 이 챗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 팀의 이 채팅을 해석을 해드리자면, KYC 언블로커 팁 1번으로 누락된 또는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가끔 파이오니어는 KYC 인증 과정 중에 생년월일이나 신분증 만료일과 같은 중요한 세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KYC 신청서의 모든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했는지 확인하세요 라는 정보가 최근에 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고착된 신청서 중 20%의 비율은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 시 생기는 문제들, 특히나 이 라이브니스 체크와 같은 실제 인간임을 검증해야 되는 영상 단계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착이 된 건데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 자체적인 타임라인은 대략 10월 중순 정도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으며,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고착이 되었었지만 KYC 서류가 통과가 된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21일 전 공지를 보면요, 이런 글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업데이트입니다. 10월 초부터는 우리는 라이브니스 비디오 확인, 이미지 추출 또는 워터마크 생성 과정 중에 버그로 인해 KYC 신청 프로세스에 갇혔던 파이오니어들을 해제하기 위해 일련의 스크립트를 실행해 왔습니다. 이 기술적 업데이트 덕분에
많은 파이오니어가 해제가 되어서 현재 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러한 버그로 인해 차단이 되었다면 지금 다시 KYC를 시도해보세요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착된 신청서 중에서 이 11%는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또 제출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 정도의 비율은 작년 말에도 언급이 되었던 그 수치인데요. 어떠한 이유로 완전 고착된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정이거나 장난으로 제출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착된 KYC 현황들은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이런 수치를 얘기함에 있어서 특별한 KYC가 시행되는 지역의 개척자들에게는 이 수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치에는 현재 중국과 같은 특수한 KYC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그 수치를 이런 11% 이런 비율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66%, 20% 이런 고착 비율에 중국이나 특수지역의 KYC 현황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는 KYC를 우회를 시도하거나 아이디의 특수성이 있거나 어떤 법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코어팀이 따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이 X 플랫폼을 보시면 이 디안지 모더레이터죠. 그리고 코어팀 공식 그래픽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이런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선고자들은 파이 메인넷 지갑이 없고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KYC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파이페스트 행사에 거의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직 많은 비율로 중국에서는 KYC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전에 언급해드린 고착된 KYC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것은 중국 커뮤니티가 스스로 KYC 시스템을 우회하려고 시도를 했고 또 수많은 가계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스템의 이 반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YC 신청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채굴을 해왔는데도 KYC를 받지 못한 경우를 예를 공유해드리자면 일단 니콜라스의 답변에 있는 이 채팅을 제가 가져와 보았는데요. 한 질문자가 나는 지난 3년 동안 노드를 실행해 왔지만 여전히 KYC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청원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KYC 기회를 받지 못했고 개척자들이 겪고 있는 이 KYC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니콜라스는 초대를 받지 못한 경우 시스템이 과거에 너무 많은 가짜 계정과 연결이 되어 있었거나 기타 정책 위반과 관련된 사용자로 표시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거의 모든 파이오니어들에게 KYC 신청 기회가 지금 다 돌아간 상태인데요. 이 KYC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일단 어떤 1차 필터링 작업을 했을 때 의심스러운 정황이 반영이 되어서 KYC 신청서를 잠시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차단이 된 것이 아니라 차후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회를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또 기타 정책 위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니콜라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현금 거래 정황이나 부정 거래자들은 또 신고를 받게 되고 그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코어팀으로부터 정책 위반 경고 메시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KYC 신청 기회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모두 다 주관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요. 제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명 이 소명서라고 불리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그에 맞춰서 피드백을 좀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보면요. 이런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KYC 기회를 받은 분들도 있다고 주변에서 제 뉴스를 계속 받기는 했었는데 하지만 정확히 이 문서의 제출로 KYC 신청 기회를 받은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모더레이터들은 아직 KYC 신청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 문서 제출을 권유를 하고 있으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해도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예전에 메인넷 대시보드라는 이 사이트를 공개를 해드렸고 여기에 KYC 수치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블록체인에 관한 데이터는 어떻게든 온체인 데이터 형식으로 뽑아서 가공을 할 수 있지만 이 KYC라는 시스템은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가 되는 데이터가 아니고 코어팀의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소스가 좀 근거가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많은 파이앱 개발자들도 이 KYC 데이터는 본인들도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공유를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한 데이터 소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YC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이 모든 부분이 파이오니어만의 잘못과 부주의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코어팀의 개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현상도 많고요. 이런 버그나 수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을 해도 파이의 탈중앙 KYC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어떤 바이낸스 KYC처럼 아이디를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이미지가
사무실 직원 한 명이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파이의 이 분산화된 KYC 시스템은 모든 부분이 자동화 처리가 되거나 철저하게 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나 면허증이 아닌 200개 이상 국가의 수백 가지 아이디 종류를 다 자동적으로 AI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작된 중국 아이디가 찍히거나 수기로 써져 있는 네팔 아이디가 찍혀서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AI가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는 시간과 충분한 검증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계정 통과 시도를 많이 한다면 또 다른 절차를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KYC 검증 중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기를 주면 안 되고 보안의 안정성을 위해서 시간도 최대한 끌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텀을 줘야 되는 그런 이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글을 남겨주시는데요. KYC부터 해결을 하고 다른 플랫폼을 개발을 하거나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시는데 이것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코 팀은 초반부터 이렇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탈중앙 KYC를 직접 개발함에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임을 이미 공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KYC 개발이 진행이 되는 동안 동시적으로 파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유틸리티 개발에 동시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KYC에만 집중을 하고 그 수년 동안 해커톤도 진행을 하지 않고 이런 개발자들을 위한 SDK 배포나 개발자 지갑과 같은 그런 앱 배포도 하지 않고 오로지 KYC에만 집중을 했다면 파이 생태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이는 ICO나 어떤 프리세일을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리고 빠른 거래소 상장을 약속한 프로젝트가 아닌 개발자들의 신념이나 철학을 고집해 나가면서 이 KYC와 유틸리티 생태계를 동시에 만들어 나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이 개발팀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 신념이 앞으로 100% 맞을 것이냐, 항상 정답일 것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미래에 100% 대박을 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적어도 파이코어 팀은 크립토 시장에서 99%의 암호화폐가 어떻게 생태계가 없이 무너져 왔는지를 오랜 기간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똑같이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다른 길을 택한 것 뿐이고요. 우리는 그 파이의 철학과 특수성을 믿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초조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파이 프로젝트를 다른 타 프로젝트들과 절대적인 비교를 하시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가 만들어가는 이 길은 그 어떤 프로젝트들도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